죽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기타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명석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대문중학교 교장 송명석입니다. 또 올라오셨군요. 이쪽에 예, 넓은 대로 좀 편안하신 대로 예, 앉으시면.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날씨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여기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나 그저께보다도 오늘 날씨가 유난히 더 따뜻하게 완연하게 이제 붉었다는 이제 느낌도 들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다가 저희 화단에 목련이 완전히 폈잖아요. 이 벌써 봄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한 3, 4일 날씨 따뜻하다가 이미 그 목련 핀 게 벌써 질 것 같아서, 야, 이것도 봄날이 가는구나, 이거 벌써 가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그 6교시에 그 공개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교실을 회장님하고 저희 학부모의 회장님, 부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 느끼는 상황이 한 2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냥 한 반에 저희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하는 거를 보면 1학년이 한 10명 정도, 근데 지금 저희가 23명, 4명이기 때문에 한 반수 정도, 한 10분 정도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 3분 정도? 그전에는 한 2분? 어떤 반은 안 오시는 반도 있고, 2학년은 그랬거든요. 3학년은 한 3, 4분 정도.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올해도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실을 한 바퀴 도는데, 정말 2학년 교실이 한 7, 8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거 보고 정말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하시는 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 대한 기대가 학교에 대한 궁금함으로 나타나고 관심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직접 학교에 와서 한번 보시고 또 자기 아이와 이 자녀와 또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하는 이런 관심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게 저희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또 그만큼 관심과 응원이 많이 생기고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많이 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과 믿음과 응원에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게 그 제 의무, 선생님들과 저희가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또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제 그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아마 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크게 이 2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올해 그 남대문 중학교에 2026학년도에 학교 교육을 진행하려고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자. 그래야만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이 많이 적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또 중학교 학생들이 뭐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중2병이 중1병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사춘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좀 나쁜 모습만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학생이 아이들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기 위한 발걸음을 막 시작하고 되게 격렬하게 사실은 가장 치열하고 격렬하게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발전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자기 개체를 인식하는 이게 중학생 시절이다. 그래서 이런 중학생 시절을 학교가 어떻게 뒷받침, 이거는 교육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과 존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자기애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학교 자치 활동,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하는 데서 학급 자치,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만드는 전교 학생회의. 그래서 전체 인원이 1, 2, 3학년 전체 460명과 전체 선생님이 2달에 한 번 정도 체육관에 모여서 학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평상시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 중에서 이런 점들은 좀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가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자기의 사고와 의식 속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교육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면을 좀 저희가 올해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활동의 강화로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구체적인 거는 그런 학급 자치와 학생회 활동 말고 또 하나는 자율 배식을 그래서 또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 봤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 집에 가가지고 그 자율 배식하는 거 가지고 혹시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자율 배식 한다는 걸 아십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혹시? 1학년들은 형아들이 많이 먹어서 좀 모자라다고. 아니 모자른답니까? 또 혹시 다른 그 2학년이나 3학년 혹시 자녀는 뭐라고? 아마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은 훨씬 많이 힘듭니다.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많이 힘들고 아이들도 그 전에 계속 퍼주던 거에서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직은 좀 많이 불편함도 조금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오늘이 25일이어서 3월 한 달이 지나가면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자리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다 퍼주면서 무슨 자율배식 이름은 말은 자율배식인데 선생님들이 저희가 국하고 메인 음식은 저희가 이제 보통 떠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식사를 하면 밥, 국, 그 다음에 반찬이 4가지에서 3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간식, 음료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자율배식을 놓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떠주다 보면, 말은 자율배식인데, 밥하고, 김치하고 1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3개나 2가지는 항상 이렇게 또 배식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완전 자율배식이 아니라는 거에 이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 음식을 그냥 좀 자율배식하니까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걸 좀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김치나 이런 그 나물류가 나오면 또 많이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걸 전부 다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저희가
급식이 아이들의 성장 기준 단계에 맞춰서 일일 영양 성분과 영양량, 칼로리를 계산해서 모든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먹는 게 있고 거의 안 먹고 버리는 게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재교육, 아이들과 그런 전교 학생에 의해서 아이들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같이 토론을 한번 해서 아이들한테 이 급식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중요성을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이들은 또 편식도 줄이고 또 이제 잔밥량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교가 올해 이제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저희가 선생님들의 수업과 컨설팅과 평가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연수를 다니시고 또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했던 거를 서로 이제 평가회하고 발표하고 같이 토론하고 뭐 이런 시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갖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이 이제 그 컨설팅을 유치하기도 했고 연수, 단체 연수도 했고 개인 연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학교는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학습, 성적 향상과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역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저희가 좀 많이 향상시켜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그만큼 많은 그 어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드릴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선생님 오늘 이제 그 일정이 교감 선생님 발표 끝나면 각 부장님들이 저희 학교 올해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살림에 대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혹시 학교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학교가 이런 면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제가 다시 질의를 받고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들으시면서 아니면 평상시 생각하셨던 거 메모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마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학교 역시 지금 계속 지역적 현안으로 아까 근 10년을 내려오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아셨던 분이 계신데 남녀공학으로의 어떤 전환, 제가 남대문중학교가 언제 어떻게 남대문중학교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는 남녀공학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학교 이 모습 자체가 69년도에 이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60년이 넘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앙 계단이라든가 이게 급경사고 그런 데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런 공사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학교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하는 게 훨씬 더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획을 쭉 세웠다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을 모시고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한번 말씀을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리 이제 지금 저희 부장님들이나 교감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이때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감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네, 다음은 학부모의 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학부모의 임원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원래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부모 총회하고 이제 같이 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달에 학교에서는 크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이제 14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새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번 3월 말일까지 13기가 끝나고 다시 임기 2년의 14기가 4월 1일부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직 하고 그 학교 운영회 때 별도로 이제 위축식을 하고 오늘은 학부모 설명회도 같이 겸하는 날이라서 학부모님들 대표성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다 싶어서 오늘 위축식을 여기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좀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위촉장 드릴 때 좀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회장 이수경님, 귀하를 2026학년도 남대문 중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남대문 중학교장 송명석. 다음 위촉장 박희영님, 귀하를 2026학년도 남대문 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남대문 중학교장 송명석. 위촉장 이연주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위촉장 배보라님, 기하를 2026학년도 남대문 중학교 학부모회 감사로 위촉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남대문 중학교장 송명석. 위촉장 김지선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위촉장 김민경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회장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회장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학부모회 회장 이수경입니다. 네, 저희 임원진들과 이번에 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소통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소통과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문중학교 교감 차경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남대문중학교 2026학년도 학교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탐구하는 학생,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과 창의성을 겸비한 학생. 두 번째, 즐거운 학생, 학교 폭력 없는 학교의 실천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직한 학생, 사랑의 마음과 인간다운 품격을 갖춘 학생. 네 번째는 자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주도적 참여로
민주심리 자질을 겸비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2026학년도 남대문중학교 학교 교육 운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26학년도에 가장 저희 학교 큰 프로젝트입니다. AI 중심 학교 선정입니다. AISW 정보교육 활성화 거점 학교로서 AI 활용 수업 및 학교 평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정보의 수업이 피지컬 AI 수업을 하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정보 수업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하는 실용적인 수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AISW 동아리 및 방과후가 활성화됩니다. AI 수학 독서반, AI 미디어 제작반, AI 콘텐츠 활용 체험반, 인공지능 비트 클래스반, 드론 축구, AI 영어 독서반, AI 오토마틱 스토리 메이커반, AI와 영상 수학, AI 메이커 랩으로서 동아리의 AI와 결합한 활동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원이 AI와 로봇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의 강연이 저희 학교는 해마다 2021년부터 있었는데 2026년에는 2번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라번에 보시면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챗GPT 프로나 제미나이 3 등 AI가 학교 수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 AI를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날짜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이번에 학부모 교육을 학사 일정에 미리 공고를 했습니다. 학부모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 학사 일정 날짜가 되어 있고 시간 역시도 5시 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더 저희 학교와 친밀하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월 13일 3월 13일 차세대 화이트햇 해커로서의 성장, AI로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강사, 국내 1위 화이트 해커 박세준 대표님이 강연이 있었습니다. 3학년 전체의 대상이었고 광운대학교 대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들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박세준 대표하면 저희들한테는 좀 모르겠지만 이 유퀴즈에도 나오고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 미우새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훌륭한 해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해커라고 하는 게 그냥 해커가 아니고 화이트 해커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어떤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흥기, 선한 영향력, 공유 정신 같은 학생들이 꼭 갖춰와야 할 덕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협업에 대한 중요성으로 어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인성교육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좋은 수업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AI 로봇 교육 미래 인재를 키운다. 전자신문의 2026년 2월 23일에 저희 학교 학생 5명과 정보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교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과 함께 이런 수업에 나눔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026년 IB 관심학교의 선정입니다. IB 관심학교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국제인증교육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자상은
학생이 중심이 되며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학습법은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역량 발달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저희 학교는 IB 프로그램을 영어 교육과 독서, 그 다음 협력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쓰기 말하기 프로젝트 수업과 평가를 통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고 스스로 탐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국어의 1시간을 독서로 배정하고 학교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국어와 영어의 독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수업을 통해서 교과 간의 협업을 통한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연계를 통한 세계 시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IB 학습자상에는 배려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는 마을 청소 활동이 뉴스로와 자포스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성북구 장이 3동 주민 학생 함께 봄맞이 대청소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학생 40명이 참여했고 아침 7시부터 교장 선생님, 그 다음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함께 청소를 하고 나서 봉사활동 수도 받고 그 다음 같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6년 제2회 1회도 참가를 했는데 금년 역시 2회 현대문학 미래의 문학 콘텐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거는 IB 프로그램으로 읽고 함께 토론의 과정에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명으로는 여럿이 함께 독서 토론이고 독서 활동 후에 제2회 현대문학 N 미래 N 문학 콘텐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참가했고요. 그 도서명은 우리는 지금 소설 모두 하유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단체 부분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함께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서울형 독서 토론 프로젝트 수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중심적인 요소인 핵심 개념에서 출발하여 교과 지식과 협력적 독서 활동을 연계하고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책에서 알므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독서 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어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수업의 흐름을 보면 핵심 개념 추출, 도서 선택, 토의 토론을 통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소통과 협력의 토의 토론, 프로젝트 결과물을 형성을 해서 성찰 및 공유 및 발표하고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진행입니다. 이것들의 진행은 학급당 5명의 모듈을 구성을 해서 모둠을 제비뽑기로 선정을 하고 모둠별로 다른 책을 읽도록 지도를 하고 주 2회 도서관 연계 수업을 하고 토론 시에 제시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보고 친구들이 예상 질문을 적어보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독서 토론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모든 대표가 하나의 키워드로 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모든 역할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매년 하고 있는 북 콘서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김동식 작가, 지금 4년째 저희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고 엽서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한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또 학생과 작가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부사들도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 2025년에는 북 콘서트로 고명한 작가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고명환 작가는 2025년 교보문고 제1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율급식입니다. 2025년 학교급식 바른 신문화 유공기관 교육감 표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 잔반을 줄이며 자기 주도적 식생활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밑에 그림은 학생들이 떨어진 옷을 교장 선생님이 주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이게 아마도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다 맛있는 치킨을 먹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예절과 학생들의 식사 상황을 그 많은 선생님들이 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지도를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디지털 과학탐구 적용을 위한 2026년 지능형 과학실 플러스 환경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오시다가 보면 교문에 플랜카드가 붙은 거를 보셨을 것입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등에 반영한 디지털 탐구 도구를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 탐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융합적 학습 경험으로 확대 가능한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 기초 실험과 함께 디지털 탐구에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과 디지털 기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센서 활용 데이터 기반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리더 양성입니다. 전체 학생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450명 전교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토의하는 상향식 자치 구현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고 그 다음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의 역량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 자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조별 활동으로 의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에 늘 게시해서 그 답변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사들과 교원학습 공동체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수업, 학생 기후행동 365 동아리, 이거는 이제 고려대 학생과 연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한 것들을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옆에 맨 마지막 사진은 어제 성북구청에서 나누어진 그런 어떤 꽃들을 텃밭 가꾸기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이 함께 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학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생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학습 계획을 세운 후에 실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학습 효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북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전문 플래너가 와서 1학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학생들이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자기 탐색 시간에 공부란 인생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그 옆에 보면 플래닝과 목표를 보면 학습에서 매일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기, 중간고사 전 과목 90점 이상 맞기, 독서 한 달에 한 권씩 읽기 습관, 휴대전화 2시간만 사용하기. 그 다음 또 여기 아래에서도 보면은 나에게 공부는 나의 미래이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금 어른 같은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학교 내 대안교실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중단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그림들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급식을 먹고 난 후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잔디에 누워있는 학생, 축구하는 모습, 또 활짝 핀 목련 앞에 친구와 모여있는 학생, 또 텃밭에 올라오는 새싹을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늘 학생들의 안전과 상황을 살피며 학생들과 같이 몸과 마음으로 나누는 선생님이 항시 계십니다. 혹시 여기서 선생님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선생님이 늘 여기에 계십니다. 이 활동 속에서 점심시간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남대문 중학교에서 즐거운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책을 만나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대문 중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학생을 육성하고 사회와 인류 발전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학교의 설문에 들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026학년도 학교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89페이지에 학사 일정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27, 28일이고요. 1학기 기말고사는 7월 1, 2, 3일입니다. 2, 3학년 고사라고 써있는 것은 3학년은 2학기 시험을 한 번만 보기 때문에 2학년은 중간고사, 3학년은 기말고사를 같은 날에 실시합니다. 10월 27, 28, 29일에 실시합니다. 12월 20일, 22, 23일은 2학년만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1학년은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1학년은 1학기에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일제 행사일을 보시게 되면요. 4월 30일은 100일장을 실시하고요. 5월 22일은 전학년 1일 체험활동, 7월 10일은 진로체험 및 2학년 협종 발표를 하고요. 12월 31일은 전학년 진로체험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야 하는 시간은 8시 30분까지입니다. 8시 30분부터 담임 선생님의 조회 시간입니다. 6교시 수업을 하는 월, 목, 금요일은 학생들이 14시 50분에 하교를 하고 7교시 수업을 하는 화, 수요일은 15시 45분에 하교를 합니다.
1교시가 8시 5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8시 50분까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셔야 질병 결석, 질병 지각으로 출결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진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리 연락이 없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이 경우는 고교 내신 성적 산출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결혼의 경우 1일, 사망의 경우 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5일, 그 외의 경우는 3일 내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무부 필수 연수 2가지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연수는 제목만 들어도 재정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무교육 대상 학생 미인정 결석 관리 연수는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연수입니다. 10일 동안 학생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인정 결석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학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연구기획 부장님이 나오셔서 학업 성적 관리, 학생 생활 기록 관리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기획부 비서 안경입니다. 네, 저희 연구기획부에서는 학생들의 평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시험 인정은 아까 들으신 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실시 교과는 1학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실시를 합니다. 기말고사에는 1학년은 사회, 도덕, 한문, 2학년은 역사, 도덕, 한문, 3학년은 역사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2학기에는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정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요. 중간, 기말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과목이 실시가 됩니다. 2학년 기말고사에는 도덕과 한문이 추가가 됩니다. 성취분은 그 10점 단위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90점부터 100점까지는 A, 80부터는 B, 70 이상은 C, 60 이상은 D, 60점 미만은 E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음악미술, 체육 이 세 개 교과는 성취도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60점 미만은 C 등급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 성적이 고등학교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은 굉장히 많아서 학교별로 사실은 입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학교에서 주로 많이 진학하는 학교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저희 학교에서는 용문고, 서울사대부고, 석관고 등의 주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내신은 교과가 80%, 출결이 20% 반영이 됩니다. 이따가 3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교과 점수는 최하위 등급인 2등급, 그러니까 60점 미만, 음악미술 체육의 경우에는 C등급, 역시 60점 미만, 이 교과의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은 2학년, 3학년 성적만 반영이 되는데 이 전체 동안 최하위 등급이 하나도 없으면 80점 만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출결은 총 20점 만점에서 2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2인정 결석 1일로 계산이 됩니다. 2인정 결석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들으셨지만 질병이나 기타 인정되는 결석은 이렇게 점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해서만 점수 감점이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반영 과목은 과학과 수학만 반영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출석 면담으로 1단계가 이루어지고 2단계는 수학, 과학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을 종합 평가해서 선발을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서울시에서만 모집하는 자사고가 있는데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용인외대고, 상산고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과목의 내신 성적, 이 경우에는 A 등급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에서 A가 아닌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면접으로 실시가 됩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선덕고, 신일고, 경희고, 대광고 등에 진학을 많이 하는데 이 학교들은 성적에 의해서 선발을 하지는 않고 1단계에서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 이제 직업계 학교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예술계고 등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요리학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이 반영되고 이거는 학교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일반 전형보다 특별 전형으로 훨씬 대다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 전형에서는 출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거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인정 결석지가 조태 등이 1회라도 있으면 아예 서류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출결 점수는 2, 3학년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교과 성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정기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어진 정기시험과 과정 중심 평가인 수행 평가로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점수 산출 비율은 과목마다 다 다르고 이거는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가정평가는 수업 중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력,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인데 정기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점수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각 교과 선생님께서 서술식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업 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협력을 얼마나 잘하는가, 성장과 발전의 정도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 기재가 됩니다. 생활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이 5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 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협력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고등학교나 자사고 같이 학교를 선발하는 학교에서 입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팁을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혹은 협력을 잘한다 이런 말이 이 특기사항에 써져 있으면 굉장히 그 학생을 선발하는데 크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 수업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꼭 유의하실 거는 이거는 학기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3학년 돼서 뒤늦게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어떤 특별한 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1, 2학년의 독서 감상은 그 기록이 전혀 없으면 그 내용이 텅 비어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기에 골고루 이 독서 감상은 기록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급 자치 활동은 학급 회의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학급을 해서 얼마나 봉사하는가가 기재가 되는데 학급 임원, 학생이 임원으로 봉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가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진로할 때는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견, 학교 생활 및 수업 태도에 대한 종합 평가를 매년 학기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내용도 선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지도부장 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활지도부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 예방 사회정서 교육, 학생자치 학부모회, 흡연 예방 시민통합 가치교육, 교복관리, 분실물관리, 대안교실 마을협력사업, 위클래스 배움터 지킴이 등이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하나가요. 저희 생활지도부에서 예전에는 학생들 지도를 담당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학생 모든 사안은 각 학년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지도부에서는 그 어떤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른나무 재단 연계해서 학교폭력 제로의 강원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정서 교육으로 그 남대문 인정공감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자살 예방교육,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금지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자치, 아까 교양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남대문처럼 교사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학생회의가 4월, 7월, 10월, 그리고 내년 1월 이렇게 1년에 4번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학부모회 조직도 해주시고 하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연 예방 교육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회정서, 인성, 민주시민, 세계시민, 다문화, 양성평등, 인권, 독도 탈북, 통일, 도박 예방 교육 등 모든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또 교복 주관도 합니다. 그래서 교복 구매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교복이 작거나 이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 부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분실물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분실물이 생겼을 때 저희 부서로 오게끔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감생께서 설명해 주신 대안교실, 저희 학교에 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대안교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장기 3동과 이해주민자치회 1학교 협약을 맺고 현재 마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마을 대청소 또는 마을 의제 제안 같은 것도 저희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클래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지원, 학교 적응이 좀 많이 힘들거나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또는 부정학생, 위기학생, 요선도 학생, 전학생 등 어떤 위기 징후가 보이시면 저희 학교의 전문 위클래스에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도 저희 부서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법정 의무교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치기,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돼야 돼서 지금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좀 그 소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중학교에 이제 사춘기여서 점점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대화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들이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애가 뭐 얼굴에 뭐 이상이 생겼다, 뭐 이렇게 멍이 들어왔다, 아니면 애가 되게 학교 가기 싫어한다 이랬을 때는 저희 생활지도부 또는 환경부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주요 징후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고 전학 희망하고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다 그러고 부모님과 눈 안 마주치고 방에 있고 뭐 갑자기 용돈 많이 달라거나 또는 상처나 멍이 있고 옷이 더럽거나 찢어진 옷을 갖고 찢어진 옷이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든가 또는 친구가 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게 좀 학교 폭력의 어떤 징후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학생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좀 지갑도 잡고 그리고 어떤 댁에서 봤을 때 얘가 좀 반사회적 행동을 한 것 같다 또는 말투가 좀 거칠어진 것 같다 화를 좀 잘 내고 또 늦게 자고 또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주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은 초기 신고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안 접수할 때 저희 피학생과 분리이사 꼭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을 최대 7일 이내에 불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담 기구에서 2주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가 미발급됐고 재산상 피해 없거나 즉각 복구 약속이 있거나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복행위가 아니고 피해 학생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학교장 내에서 자체 해결이 종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에서 이 부분은 여기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올리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 부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입니다. 네.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지휘법 제19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행위와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악성 민원 및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행위는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조치 대상이고요. 그리고 보호자,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수업 방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고요. 그리고 교원 영상, 사진 등을 이렇게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상해, 폭행, 협박 등 또는 명예훼손, 손괴, 업무방해 등 이런 일들을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폭력 및 성적 굴욕감 유발행위,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그리고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이해 강요 사례도 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봉사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 저희 학교 규칙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리고 침해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설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 지정기관에서 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상담은 7일 전, 기타 민원은 1일 전에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상호 존중의 약속이라고 적어봤는데요. 꼭 선생님들과 약속한 시간에 미리 약속을 정하시고 약속한 시간에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공식 소통 채널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교사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말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녀분들 앞에서 해주시는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정서 교육입니다.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해서요, 셀이라고 줄임말이 있는데요. 사회정서 교육, 아이가 자기 이해, 감정 조절, 타인의 관계 맺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배우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사회정서교육의 5가지 기술이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사회정서교육 요즘 아이들이 너무 뭐 버릇이 없다, 뭐 그리고 너무 자기 이기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감정 표현이 안전한 분위기인지,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시고 대한 행동 알려주시거나 어떤 화가 오르셨을 때도 멈추고 숨쉬고 말하기를 먼저 보여주시면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회정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건데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공감 질문 나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학생이 뭔가 화가 나서 왔을 때 내 입장에서 뭐가 불공평이 있는데 그럼 친구는 어땠을까라는 공감 질문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할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갈등 후에는 벌보다 이렇게 회복적인 문장으로 아까 말이 거쳐서 미안한데 다음에 잠깐 멈출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교육입니다. 네,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만 18세 미만의 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유기 또 다 아동학대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는 저희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았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되고요. 112 아니면 보건복지 콜센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징계권이 폐지됐다는 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된 징계권은 의미는 아동이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이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로 체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네, AI 기술, 딥페이킹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이용해서 타인의 성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사진, 영상 촬영, 그리고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허락 없이 유포, 게시하거나 이런 행위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성폭력은 중요한 것이 이제 되게 피해가 심각한 것이 한번 유포가 되면 완전 삭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한번 데이터가 퍼지면 어디를 누구한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2차 지속적인 2차 피해 발생이 가능한 아주 무서운 무서운 폭력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피해 사항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녀에게 대한 증거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저희 학교로 먼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예방교육입니다. 저희 청소년 전체 중에 4%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카지노가 35.8%, 복권 30.7%, 그리고 미니게임 29.8%라고 그러는데요.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나 또 학생들이 어떤 결제를 했다 이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결제가 됐는지를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돈 소비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주시고 지출관리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자살 예방의 생명존중 교육입니다. 네, 생각보다 학생들의 자살한 학생과 자살하는 교사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매스컴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부분도 되게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변화를 부모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싶어, 살 의미가 없어, 미안해,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라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이렇게 부모님께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이때 이것을 무시하고 그게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이러지 안 되시고, 그럼 뭐가 힘든데, 왜 힘든데, 어떤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서를 작성한 행동, 갑자기 소중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누굴 나눠준다. 이러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시면서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해졌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혼자 두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119 또는 109 등 전문 상담 기관 활용해서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전화, 생명의 전화, 긴급상 어떤 전화번호를 모아둔 거니까요.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부 안대진입니다. 교육정보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24페이지 보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가정통신문이나 각종 소식, 그리고 교육활동 안내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후기와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학교의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꼭 가입이 필요하니까 가입하는 거 잘 챙겨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디벗입니다. 디벗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학습용 노트북인데, 이제 전 학년에게 디벗이 보급이 되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각 교과에서 이 디벗을 활용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 조금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AI, 아무리 좋은 AI 활용 수업을 이제 하게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이 사실 효과가 기대보다도 학생들이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 이런 데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흥미를 금방 잃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AI 활용 수업, 디벗을 활용한 활용 수업이 잘 되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미디어 자제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개인정보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올해는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학부모님,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개인정보를 규정과 절차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마 학기 초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정통신문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으셨죠. 그런 부분 저희가 일일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알리고
그리고 잘 활용이 되고 철저하게 이제 뭐 유출이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이제 비동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비동의 때문에 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각 부서에서 또 별도로다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동의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학교에 관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학교는 AI 활용 수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교수 학습 체계를 만드는 거점 학교를 우리 이제 AI 중점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과에서 다양한 AI 활용 수업을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떠한 학습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의 어떠한 수업 모델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하는 학교인데요.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AI 활용 수업을 위해서 빵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네. 책자를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또 학부모 이제 심의를 거치고 나서 학부모님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정보부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 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사실 점심시간 때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한 학생들은 굉장히 점심시간을 보내는 게 나름 좀 불편한 시간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음악 방송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뉴스를 매달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나 행사 이러한 것들을 뉴스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학부모총회도 지금 현재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학교가 이제 사실 이러한 홍보 유튜브나 이러한 홈페이지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소통 그런 체계를 갖춰서 우리 남대문 중학교가 이 강북 성북뿐만 아니라 서울 아니면 전국에서 이름이 남대문 중학교 들어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학년 부장 강민정입니다. 네, 1학년부 지난번에 3월 3일날 입학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3월 초에 2주간의 격절 신입생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해 주셨고요. 그다음 각 부서장이 학교생활 안내 교육을 또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다음에 담임 시간을 가져서 그때 자기소개서 작성, 상담, 청소 등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자치에 대해서 아까 생활지도 부장님도 연수해 주셨고, 그다음에 3일에 걸쳐 급식 질서 및 예절 교육에 대해서 1학년들이 급식의 질서를 바로 걷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선생님께서 직접 인솔을 하셔서 남대문 중학교의 모든 시설을 다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직접 교실에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교육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인성과 예절에 대해서 또 교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정부회장 선출이 있었고요. 인권교육, 장애인식 교육,
아동학생 실종 유괴 예방교육 등등을 했고 동아리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어, 영어, 수학, 3RS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 1, 2교시에는 새학년이 들어서 굉장히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낯설 텐데 잘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 그래서 학생 교육원에서 외부 강사가 전문 외부 강사가 나와서 교실에서 학생들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사진이 좀 리얼할 것 같아서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때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말씀 있으셨고요. 또 지휘도 학생 선서가 있었고 이제 우리 방송 댄스 반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자, 3월 12일 날 학급 정부회장 선출입니다. 그래서 학급 정부회장을 뽑히면 대의원회에 속해서 우리가 남대문 중학교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3월 13일 날 1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영수 3RS 시험을 봤는데요. 학생들이 시험에 익숙치 않아서 낯설 것 같지만 OMR 카드 거의 틀리지 않고 잘 작성하는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19일 날 1교시에 아까 말씀드린 새학년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학년부에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 남대문 중학교는 2학기에 해당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일지형 지필평가를 미실시하며 대신에 이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를 자유학기제라고 합니다. 자, 자유학기 때 뭘 배우냐 하면 학생 참여형 수업, 그래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합니다. 플리트 러닝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실시하고요. 과정 중심 평가, 아까 연구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그냥 하루 시험 보고 하루 점수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2학기입니다. 자, 6, 7교시에 주제 선택 활동을 하고요. 1, 2기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교과 내용과 연계가 됐지만 학생의 흥미를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전문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텃밭 활동이라든가 환경활동, 기업가 정신, 금융 투자하는 것, 과학관계 생각의 힘을 키워요. 이런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지만 교과와 연계된 이런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로탐색 활동, 2, 3학년 정기시험 기간에 1학년 진로탐색 또는 진로체험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뭐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진기라든가 진로 콘서트, 관련 있는 유관기관 방문을 한다든지 전문 직업을 초청해서 특강하는 걸 하게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자유학기 활동 사항은 고입 내신 성경에 반영되지 않지만 자유학기 활동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돼서 학생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아까 생태전환교육은 교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엊그제 어사워에 대한 가정통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소등 참여하는 게 나갔고요. 그 외에 지구의 날, 세계환경의 날, 기후변화 주간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생태전환 교육이 일환으로 교과 연계하고 있고요. 자율자치 시간에도 학급회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후행동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정하는 것 등등을 할 거고, 동아리 활동도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기후행동 365 플러스 동아리, 그 다음에 트레킹반, 학교 탐방반, 문화고적 답사반, 문화탐방반, 아까 그 다음에 대학 연계, 기후변화 생태환경 동아리 등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로활동, 진로체험으로 기후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 환경 관련 기관용 견학 및 체험, 백일장 같은 게 또 이제 환경 관련이 될 수 있겠죠.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으로 아까 텃밭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사 기후행동 365, 기후행동 365 플러스 실천단이 운영되고, 교육청에서도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행사를 5월 26일에서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2학년 얘기하겠습니다. 네, 2학년에서는 개인교회 체험학습 방과학교 그리고 협력종합예술활동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교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연간 총 19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속 사용 일수는 국내 5일, 그리고 국외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은 신청 기한입니다. 규정상 실시 2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장 승인 절차 등 행정적 과정을 고려해서 실제 실시 3, 4일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제출 완료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고서는 학교 복귀 후에 7일 이내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고사기간, 영어듣기 평가 등 학교의 주요 행사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 상시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학교 운영 안내입니다. 연간 총 4기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매 기수마다 가정통신문과 이알림이를 통해서 강좌 안내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단 교육복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제도를 통해서 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과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이것은 2학년 대상이기도 하고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니 책의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학년부의 생활지도 방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년부에서는 앞서 생활지도부에서 설명드린 369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교내 질서 유지와 학생 미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학교폭력 예방지도는 물론 사안 발생 시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징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엄격한 절차에 따른 징계와 사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속적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3학년부터 답변입니다. 일단 3학년부는 1, 2학년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생활지도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3학년 아이들을 이제 진학에 중점을 둬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전 안내 자료가 책자에 소개되어 있고요. 아직 올해 자료는 아직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고등학교는 전기고와 후기고로 다 이제 나눠지고요. 전기고에는 이제 영대학교, 과학고, 예술고, 마이스고, 특성화고 등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장 선발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고에는 일반고, 예고국제고, 자율학 사립고 등이 있습니다. 일반고는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연구부장님이 이미 한번 소개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도입전형을 위해 그냥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으로 해갖고 총 100점으로다가 성적이 산출이 되는데 그중에 교과 점수가 80점, 필교 점수가 2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점수는 뭐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느냐 이거를 채점하는 게 아니고 그 최하위 성취도 과목 수를 이제 기준으로 다 점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성취도만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으면은 이 점수에서는 크게 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도 그 2인정 결석에 대해서만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질병 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증빙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그게 또 역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작년도 졸업생들의 진학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재과학예술 부분에 이제 2명의 학생이 진학했는데 2명은 이제 과학고로 진학을 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고 특성화고 44명, 그리고 이제 일반고 97명, 사립고에 1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중점학급으로다가
수학 2명의 학생이 진학한 것을 따라 이렇게 있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주의, 그래서 이중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자세한 거는 이제 2학기 때 지침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홍보 연수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죠. 너무 힘드시죠? 한편으로는 이게 저도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제 조마조마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또 자랑을 해야 돼서,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저희 학교 남녀공학의 전환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이 그동안에 아까 10여 년 동안 요구하시고 또 원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학교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또 존재하고 발전해야 하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지역적 요구라고 해서 이제 등 떠밀리듯 이렇게 또 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안전성을 어떻게 저희가 또 담보할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해마다 이제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앙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급경사잖아요.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 이렇게 올라다니고 이렇게 그러기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시설관리본부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답사도 직접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 계단을 고쳐야 된다.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1층이 지금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1층은 중앙 현관의 밖으로 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또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또 먼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는 이제 여학생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학생 화장실을 쪽 7반 끝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학교 안으로, 지금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고 덧대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7반까지 공부를 계속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기간은 결국 방학 동안에 할 수밖에는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희가 아무리 길어도 겨울방학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날수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기간으로는 공사 기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안심할 수가 없다.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사실은 학교가 가장 챙겨야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 당사자는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좀 명확히 아시고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역적 이해라고 하는 요구라는 이해만으로 등 떠밀려서는
저희가 지금 다니시는 또는 그 공사 때에 학교에 다녀야 될 학생들에게는 또는 학부모님에게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안전성과 학습권 이런 것을 좀 고려하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학부모님 계시면 애매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으면서 학부모님들께 항상 상의드리고 먼저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혹시 학교에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궁금하신 것 답변을 직접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저희 그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제 이만큼 많이 이제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제일 그 학부모님들께서 꼭 좀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노력하시려고 하고 또 많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중에 일어나는 활동이라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담임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한테 직접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아이 스스로도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선생님한테 자기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아이가 아니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아이에게 손해다. 아이에게 마이너스다. 아이의 장래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감이나 교장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 교육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교장의 임무가 학교의 민원을 해결하고 교직원을 통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학부모님이 먼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게 올바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연결이 되고 선생님에 대한 응원이 돼서 그 선생님은 정말 힘이 나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상처받으면 상처 입으신 몸으로는 상처 입은 정신으로는 올바른 교육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은 꼭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가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교감 선생님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학교 전화번호 이렇게 누르시면 그 안내번호에 쭉 나오니까 주시면 제가 뭐 항상 충분하게 학부모님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하시죠. 저희 학교 학사 일정이 3월 16일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같이 입학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학사 일정을 공지하는 게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 학교 학사 일정 업로드 시기를 좀 봤더니 보통은 3월 2, 3일 또는 중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미 학사 일정이 올라와 있고 중간중간에 수정되는 거는 그때 수정을 했다고 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인수 차이긴 해도 알겠습니다. 빠르다는 예, 우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좀 많이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련 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수련 활동의 날짜를 정하고 이래서 이제 학사 일정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처럼 그런 필요성이나 다른 학교의 움직임 이런 걸 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날짜는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교무부장님 달력 만드실 생각이시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 학교 카렌다를 안 만들었습니다. 학사 일정이 나오는. 그런데 올해는 이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그런 그 필요성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 책자에는 뒤에다가 이렇게 실었지만 그건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알림이나 뭐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책상 달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작업이어서 그게 가급적이면 그거 역시 서둘러서 완성이 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부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다른 말씀, 네. 교실에 오늘 가서 학교 봤는데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안전은 어떤 의미? 대걸레가 교실 벽에 못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 다 튀어나와 있고 애들이 거기 교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꽤 긴데 대걸레가 거기 걸려 있다는 게 좀 위생상 그 세균이나 위생상에 옷이 네. 3개가 5개가 쪼르륵 바뀌었는데 다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조금 걱정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도 그렇고 교환생도 그렇고 항상 그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의 봉투도 또 좀 크고 이래서 이게 그 뒤에 청소함, 사물함 이런 게 이제 배치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혹시 뭐 솔직하게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색 상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 도색도 아주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장님하고 이제 부회장님이나 그 학부모회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복도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응급 복구를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로 차거나 심하게 놀면 우르르 이게 쏟아져 내릴 정도로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연한이라고 해서 학교가 어떤 시설을 한번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하게 하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그 연한이 지속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그 타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페인트 전부 다 하는데 아마 페인트만 하면 5천 이상 이렇게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학교 그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밖에는 없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가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야 겨우 잔디구장을 저희가 하고 앞에 화단에 환경 조성을 했고 농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훨씬 더 먼저 원했고 그 남학생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시의원님께서 도움을 다행히도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6월 3일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분들 만나시면 남대문 중학교가 이렇게 열악하다, 교육 환경이 사실은 남녀 공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 아이들의 바이러스로부터 못으로부터 그 학교 페인트로부터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교는 이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돈 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노력을 하는데 학교 교장이 노력해가지고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어떤 모임이 있거나 간담회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좀 구청에도 그렇고 전화도 좀 해주시고 발표도 좀 해서 이렇게 지금
남대문 중학교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해 오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말씀 있으시면 예. 아이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저희 아이들 잘 가르치겠습니다.